반갑습니다. 꿈 분석 심리 상담사 토정 박재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간관계 꿈과 만남 꿈과 이별 꿈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질문하십시오. 예, 선생님, 인간관계 꿈은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그 꿈 속에서 보면 우리는 주로 어떤 데 보면 가족 꿈이 나오는 경우가 있죠. 예. 가족 꿈을 나오면 사람을 액면 그대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며칠 전에 어떤 사람이 저에게 그 꿈을 의뢰를 했는데 그 삼촌이 돌아가신 삼촌이 다시 돌아가셔가지고 초상을 치르는 꿈을 꾸었답니다. 네네. 이런 경우에는 삼촌은 아버지 형제잖아요. 네네. 아버지는 큰 돈입니다. 왜 큰 돈이냐 하면은 어릴 때는 요즘은 안 그렇다 하더라도 옛날에는 아버지가 이렇게 돈을 벌어가지고 자식들 공부를 시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아버지가 그래서 이제 큰 돈, 내가 성장하고 결혼할 때까지 돈을 계속 제공을 하는 분이 아버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큰 재물의 상징이고요. 만약 아버지가 일찍이 돌아가신 분 같으면 엄마가 그렇게 역할을 한다면 엄마가 큰 돈자리고 또 고아 상태인데 뭐 누나라든지 언니라든지 형님이 이렇게 돈을 버는 경우는 그 돈을 버는 당사자가 아버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꼭 아버지를 큰 돈이라고 한정 지으시면 안 되죠. 그렇죠. 이걸 응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엄마는 주로 문서, 네. 뭐 귀인, 안 그러면 학문적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버지는 밖에서 이렇게 돈을 벌러 가시면은 엄마가 집에서 가정교육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모든 것이 뭐 또 다치면 엄마가 약을 발라준다든지 병원에 데리고 간다든지 하기 때문에 귀인이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귀인이라 하고 할머니는 그 상관이라 해가지고 주로 보면은 이렇게 장사하는 아이템이라든지 할머니는 엄마는 직접적인 교육을 시킨다면 할머니는 주로 보면 직접적인 교육보다는 요령을 좀 가르쳐 주거든요. 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할아버지는 편인이라 해가지고 조금 학교 공부 말고 지혜를 좀 가르쳐 주는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형제 꿈을 꾸게 되면 형제는 그 비견급제라 해가지고 역학에서는 그 모든 그 음식이라든지 안 그러면 돈을 가를 때는 여러 사람이 있으면 조금 불리하죠. 그렇죠. 형제 많은 마음 갈라주면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런데 예. 내가 상대하고 어떤 뭐 트러블이 있다든지 했을 때는 형제 많으면 유리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양질의 해석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 가지고 이모 꿈을 꿨다 그러면 엄마와 비슷하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 예. 삼촌이나 큰아버지는 아버지와 해석을 같이 하면 되고 또 고모도 아버지하고 같이 해석을 하면 되고요. 예. 또 이런 식이고 그 다음에 친구 형제하고 같이 해석을 하시는 게 좋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나오는 꿈이라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내가 사업을 했을 때는 만약에 밀가루 그 뭐 칼국수 집을 했다면은 라면 장사를 하는 사람, 안 그러면 냉면 장사하는 사람, 안 그러면 또 잔치국수 하는 사람, 안 그러면 춘천 막국수 하는 사람, 그거 다 전부 다 형제, 이웃, 친구와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좋고요. 네. 아, 이렇게 좀 다양하군요. 이렇게 여러 가지, 그냥 꿈에서 본 거, 그 느낀 대로 이래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오행에서 그게 다 들어가 있는 그걸로 해가지고 응용이 되는가 보네요. 그 인간관계 꿈은 그렇고요. 또 다른 네. 질문 하십시오. 예, 그러면 이별 꿈을 예를 들어서 이모하고 이별한 꿈을 꿨다 하면 어떻게 하시나요? 엄마가 아까 문서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모는 엄마와 같은 그거지만 그래도 엄마하고는 다르잖아요. 네네. 엄마하고 다르기 때문에 엄마는 문서라든지 계약을 이야기한다면 이모는 그 직접적인 계약이라기보다는 간접적인 계약이 있잖아요. 예. 뭐 간접적인 계약이라고 예를 한번 들어보면 내가 어떤 상가를 한 게 그 계약을 했는데 내가 뭐 형편이 뭐 또 다른 거를 할 형편이 돼서 내가 직접 경영을 안 하고 이렇게 뭐 다시 재차 빌려주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경우는 어떤 이모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경우에 그리고 아까 아버지 같으면 삼촌 같으면은 삼촌이 아버지는 큰 돈인데 삼촌은 있기 때문에 뭐 조금 작은 돈이라든지 큰아버지는 조금 더 큰 돈이라든지 뭐 그러나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돈을 직접 핸들링 하지만 큰아버지나 삼촌은 우리 집에 살고 있지 않잖아요. 그럼 이거는 뭐 대출 관계라든지
융자관계라든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그분은 큰아버지하고 이별을 했다 하면은 그럼 이별을 그거를 갖다가 했다면은 이제 예, 예. 뭐냐면 이별은 떠나는 거잖아요. 예, 예. 떠나는 것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형편이 좋고 잘 나가는 그런 사람이 이별이면은 네네. 그 어떤 그 아버지가 이별을 했을 경우에는 그 재물이 나가는 거고요. 예, 예. 엄마와 이모가 이별을 한다는 것은 문서 계약이 이제 만기가 되는 거 있잖아요. 예, 우리가 뭐 한 2년, 3년 이렇게 계약을 주로 하잖아요. 예, 예. 그러면 그것이 이제 이별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약이 만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좋은 시절이 좀 지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아, 그러면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말씀하실 때, 큰아버지나 아버지나 고모, 형제, 이게 예. 아버지, 형제 자리는 다 돈 자리라 하셨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돈이 이렇게 이제 이별을 하면은 지금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돈이 좀 나가는 김새다 그렇잖아요. 예, 그럼 어떻게 좀 대처로 해서 나가는 돈을 막을 수도 있나요? 있죠. 오, 이별을 하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네네. 그냥 두면 이별이 되겠죠. 예, 만약 이모가 이별을 한다고 치면은 이모가 이별을 한다면 이모는 원래 같은 집에서 살지 않잖아요. 예, 예. 같은 집에서 살지 않았는데 이별이라고 하는 것은 뭐 동업을 같이 하고 있을 때 떠나는 것은 이별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요.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떤 그 엄마 같으면 정상적인 대학 공부를 하면은 그럼 네네. 이모 같으면은 조금 그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이 하나 더 있어가지고 음악을 했다면 미술을 한 게 전공 복수 전공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럼 내가 보니까 지금 뭐 경제라든지 안 그러면 이것이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하나는 접어야 된다든지 뭐 그런 경우 있잖아요. 네. 그런 이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좋은 경우에는 이별을 하면 안 좋지만 안 좋은 경우 이별도 있죠. 네네. 안 좋은 경우는 예를 들어 가지고 항상 만성 적자가 되는 그런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별을 꿈을 어떻습니까? 그러면 적자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것까지 그리 풀이해 주니까 진짜 대길이네요. 그런데 이제 내가 되게 좋은데 예, 예. 좋은데 이모가 이별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예. 그럼 이별을 안 하도록 하면 어떻습니까? 이모가 이렇게 좋게 해주면 이모가 안 떠날 수도 있죠. 예. 그러니까 그 조건을 좋게 해준다든지 안 그러면 그 이모가 떠나는데 따라간다든지 뭐 이렇게 붙잡는다든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든지 뭐 어떤 가게를 내가 잘 그 되고 있는 가게를 이별하는 것 같으면 이제 내가 가게를 내놔야 된다. 뭐 이사를 가는 경우 있잖아요. 예, 예. 그러면 가게를 처분하지 말고 예. 남에게 세를 놓고 내가 내 이름으로 두면 이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가게가 좋다는 뜻인데 이별은 안 좋은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이별을 안 하는 게 답이죠. 아, 그렇게 푸는구나. 그러면 이제 이별한 사람과 만나는 꿈은 또 어떻게 풀이하시나요? 이별할 때는 안 좋지만은 다시 만나는 것을 다시 만나는 것은 좋다고 봐야죠. 무조건. 왜 그러냐면은 이별할 때는 물론 그 상황이 안 좋았잖아요. 그렇죠. 경제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한데 다시 만났다는 것은 뭡니까? 그때 이별하기 전에 예, 예. 이별하기 전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 이별을 했다 하더라도 예. 다시 만난다는 것은 생각해 보니까 재차 결합을 하는 게 훨씬 좋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것도 상방이 그 합의하에 만나지는 것이지 한 사람은 좋다고 한 사람이 토라져 가는데 만나지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재결합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는 그 어떤 그 뼈가 골절되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그때 이것을 어떤 그 붕대를 감아서 이렇게 그 놔면 어떻습니까? 옛날에 그 깨어지지 않는 시기보다도 더 야물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그렇네요. 진이 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옛날에 그 상처가 있기 때문에 예. 조심을 하잖아요. 예, 예. 근데 예를 들어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부부 같으면은 이제 결혼을 했잖아요. 그렇죠. 결혼해가 이별했잖아요. 예, 예. 근데 다른 사람하고 이제 재혼하는 거하고는 틀립니다. 예. 그 다시 만났다는 것은 재혼의 의미가 아니고 본부인하고 이제 살았는데 이별을 해가 다시 만난 거 있죠. 뭐 예를 들어가 이북에 우리가 그 탈북자 같은 경우라고 예를 한번 들어보면 예, 예. 그 부인이 이제 부인하고 남편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우선 이제 먼저 남한에 가서 내가 다시 보고 부려맞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여의치 못해가 몇 년간 못 나오다가 네네. 부인이 가진 뭐 고생 끝에 이렇게 다시 뭐 중국으로 탈출해 가지고 어떤 그 북한
뭐 탈출한 사람들이 탈북한 사람들의 어떤 모임에서 우연하게 만났다 하면 있잖아요. 그 방법은 말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단순하게 있는 것보다도 이별하고 만남은 굉장히 길몽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것은 뭐 사업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그 반갑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꿈이라는 게 내용들을 가지고 이렇게 무궁무진하게 예, 그렇죠. 이렇게 참 직업의 적성에 맞춰서 학생은 학생으로 사업하시는 분 사업하시는 분 상업하시는 분은 상업하시는 분 예. 똑같은 꿈이라도 또 회사 다니시는 분 내가 또 부동산을 살 건가 장사를 내놓을 건가 이런 중요한 부분에 이런 꿈을 꿨다면 거기에 맞춰서 맞춤식으로 꿈이 대처가 나가겠네요. 그렇죠. 이거는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단편적인 어떤 해몽을 하는 그런 뿐이고요. 예예. 꿈 분석 심리 상담사 그 역할은 이런 어떤 여러 사람이 뭐 길몽도 있겠지만 흉몽이 주로 많아요. 예예. 이래 오면 우리가 보면 한 80% 이상 흉몽이 오는데 흉몽을 그냥 안 좋다고 이렇게 그 해몽을 해버리면 그 사람들은 하소연할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람을 분석을 하게 되면 뭐 아까 같은 이별 꿈이다. 그럼 이별을 하는 것은 이별을 하는 만한 어떤 현상이 있었잖아요. 네네. 뭐 장사가 안 되고 이별을 했다. 성격이 안 맞아서 이별했다. 그러니까 안 맞았을 때는 어떻게 하면 맞출 수 있다. 이런 것을 원인을 분석을 하면 그거를 맞춰주면 다시 만남이라고 할 수가 있죠. 아 그러면 이제 쉽게 이제 선생님하고 1대1로 예. 그 꿈꾼 상대자가 오셔서 주거니 받거니 대화를 하다 보면 알짜배기 답이 나간다는 그런 얘기도 되겠네요. 예, 무조건 길몽을 만들 수가 있죠. 아무리 네. 흉몽이라도 길몽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비록 사람들이 암이 걸렸다 하더라도 암을 도려낼 수 있는 기술이 있다면은 네네. 이게 무슨 그렇게 걱정할 게 있습니까? 진짜 이렇게 해서 강의를 저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심오함을 너무 지금 느끼고 있거든요. 진짜 꿈이 심오하네요. 또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네네. 사람이 검정고시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검정고시 공부를 하는데 많이 틀렸잖아요. 네네. 틀려도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틀린 분야가 자기가 안 좋다고 느끼는 분야를 세심하게 이렇게 그 어떤 대시법 보면서 재차 공부를 하잖아요. 예. 그 검정고시 시험 중간고사 하는 거는 검정고시 그 자체가 시험이 아니고 준비 운동이잖아요. 네네. 틀린 분야를 꾸준하게 공부하는 사람은 점수 좋다고 기뻐하는 사람보다 오히려 나중에 검정고시 더 패스를 잘할 겁니다. 네. 그것이 바로 골절대가 재차 아물며 여물하고 똑같거든요. 예, 아무튼 선생님 이렇게 다방면에 이렇게 참 감사합니다. 꿈 분석사가 대단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서 여러분에게 또 꿈에 대해서 궁금점을 풀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